가끔씩 선발로 나오는 박승욱은 굉장히 훌륭한 유격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 이상은 되는 유격수고 내야수 백업일 때는 매우 훌륭한 내야수 백업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원심을 엎을 수 있느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심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그리고 1루 헤퍼스를 하지 말래가 왜 자꾸 1루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뛰었으면 오히려 세이브이 나왔을. 활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오늘 5월 13일 기아전이고요. 1대4로 좀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경기가 사실은 뭐 좋은 경기는 못 됐죠. 일단 첫째로 12출루를 했어요. 8안타 4볼넷을 얻어서 작게 나간 경기는 아니었다. 많이는 아니지만 한 점밖에 못 냈고, 결국은 이 잔루가 11개라는 점에서 막 좋은 경기를 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죠. 그리고 병살도 2개나 나오면서 또 중요할 때 좀 흐름이 많이 끊기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익숙한 변비 자이언츠의 모습 인데 하지만은 저는 큰 걱정은 안 해요. 왜냐면 올해 계속 이런 좀 이제 여기까지인가라는 시점들 계속 잘 극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지난 일요일부터 타격이 조금씩 이제 사이클이 내려가는 시기에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일요일에는 어떻게든 이제 한 점씩 짜내는 야구가 되면서 어찌되건 점수를 냈는데 오늘은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만 지금 이제 부상 선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시기긴 한데, 오늘 경기까지 사실은 지금의 라인업, 그러니까 1동이 이승민, 3빅터, 4승엽, 오준우, 6호영 뭐 이런 수기를 가져갔는데, 오늘 경기를 이제 졌기 때문에 이거를 기점으로 약간 라인업의 변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특히 지금 나승엽 선수가 조금 내려가는 시기에 들어와 있는데 전준우 선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4, 5번 위치를 조금 바꿔본다거나, 그리고 손호영 선수가 참 쉽지 않네요. 이게 올라올 듯 안 올라오는데 계속 언제까지 믿음을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김태환 감독의 어떤 선수 쓰는 거는 뭐 저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도 하고, 많은 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항상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팬들 입장에서는 감독님의 선택을 이제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손호영 선수가 한 번쯤은 좀 벤치에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정훈 선수가 오늘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조금의 라인업의 조정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가장 안 좋은 모습인 변비의 모습이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계속 이제 극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승욱 선수가 유격수로 나오면서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이호준 선수가 엔트리에는 들어있어요. 내려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머리 쪽에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복귀는 안 하고 좀 엔트리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적어도 이번 기아 광주 3년전은 박승욱 선수가 선발 유격수로 나올 것 같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오늘은 정말 공수양면에서 맹활약을 했죠. 유격수 박승욱 걱정 말아라고 자신있게 선언을 해도 되는 플레이를 보여줬고, 뭐 좀 재밌게 얘기하면 박승욱 몸에 전민재와 이호준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방망이 면에서는 정말 뭐 전민재 선수가 들어간 것 같고, 수비 면에서는 이호준 선수가 들어간 것처럼 민첩하고 정확한 수비와 방망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박승욱 선수는 주전만 아니면 진짜 좋은 내야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백업 내야수. 인데 주전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 선수의 좀 근본적인 스태미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경기를 계속 나가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역할을 계속 해준다면 또 어린 팀의 이 유격수들을 떠받쳐주는,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또 베테랑 선수로서 굉장히 훌륭한 선수라고 칭찬을 좀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박승욱 선수가 저하고 또 동갑 내기이기 때문에 정이 많이 갑니다. 우리 팀에 92년생 동갑 친구들이 이제 박승욱, 유강남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정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약간 되게 열심히 하고 성취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성적이 좀 못 따라오는 시간들이 많았어가지고 괜히 계속 마음이 갔는데, 아무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동갑 내기 친구들이니까. 아무튼 요까지 좀 오프닝을 하고 이제 흐름 순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경기 졌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일단은 6회 초에 있었던 이 정훈 선수의 병살 상황 인데 요거는 좀 뒤에 자세히 얘기하고, 저는 사실 2회 초 상황이 더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선취점을 내고 조금 다득점을 내고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상대팀 우익수
정혜원 선수의 정혜영 아니고 정혜원 선수의 호수비가 나오면서 선취 득점을 못했고 그걸로 이제 좀 경기가 계속 끌려가는 모양새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발인 김도현 선수를 저때 만약에 점수를 냈으면 조금 공략을 했을 것 같은데 저게 막혀버리면서 사실은 오늘 그 상대 선발 김도현 선수가 1이닝 무실점을 하게 되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선발에 공략을 못하니까 기아가 불펜진이 좋지 않습니까? 좋다 보니까 이제 그 뒤로 줄줄이 막혀버린 경기였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이제 볼 건데 일단 선두타자 5번 전준호 선수가 심지어 4구 상대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를 했어요. 실책으로 출루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구라는 게 참 묘한 게 상대 실책을 못 받아 먹으면 반드시 그게 안 좋은 영향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상대 실책으로 이제 출루를 선두 타자가 했어요. 그리고 손호영이 투수 땅볼로 이루 진루하고 정훈의 사구 플라이 2사 2루에서 박승욱 선수의 정말 좋은 타구가 나왔는데 이 타구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잘 때렸고 사실은 펜스에 맞는 타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펜스 상단을 때리는 타구인데 이 타구를 정혜원 선수가 정말 좋은 수비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슈퍼캐치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고 경기를 지배하는 호수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정도의 수비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못 잡았으면 3루타거든요. 3루타예요. 3루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못 잡고 3루타가 됐으면은 한 점 선취점 내고 2사 3루에 윤동희 선수로 이어지는데 윤동희 선수가 오늘도 멀티를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계속 이제 타격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대 수수인 김도현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금 쫓기는 상황으로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2점까지는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수비로 그 선취 이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막히면서 오늘 경기가 좀 끌려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참 이 야구라는 게 저는 좀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잘 짜여진 어떤 공식 같다는 생각도 늘 해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약간 모든 게 연결돼 있고 그 순리가 이어지는 것 같은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이유 없는 결과가 없어요. 야구라는 걸 들여다보면.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려고 하면 그 앞에 이닝에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뒤에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좀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2회 초에 이 정혜원 선수의 슈퍼캐치가 결국 오늘 경기를 좀 롯데가 끌려가게 되는 큰 이유를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회 말에 근데 2회 초에 이제 선취득점 찬스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또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1사 2삼루에서 호수부의 주인공인 정혜원 선수의 잘 맞은 타구를 박승욱 선수가 또 전진 수비 들어와 있었는데 굉장히 글러브에 빨려들면서 침착하게 또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경기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게임이 안 좋은 경기면 여기서 저거 못 잡고 이제 경기가 터지는 건데 아무튼 잘 처리를 해줬고요. 이 수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전진 수비를 땡겨놓은 상태였는데 사실 본능적으로 글러브를 갖다 대서 이렇게 이제 잡아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잡아냈는데 사실 이런 게 어려운 플레이는 또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이게 결국은 이 3루간에 뚫는 타구가 되죠. 예.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거는 뒤에를 놓쳤죠. 네, 여기서 그냥 물론 지금 이루수가 카바를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여기서 물론 이 3루 쪽을 체크를 했는데 만약에 더 좋은 수비를 했다면은 2루 쪽도 바로 체크를 했으면은 여기서 더블아웃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보면 여기서 던져도 아웃이잖아요. 네, 아웃인데 어차피 2루수 고승민 선수가 카바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 아웃을 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네, 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잡았는데 뒤를 볼 생각을 못한 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더 수비 센스가 좋은 선수였다면 여기서 3루 보고 바로 2루를 체크를 했겠죠. 예, 왜냐면 지금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무조건 아웃이에요. 2루 던지면. 근데 사람 뒤통수에 눈이 들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센스의 영역인데 제가 뭐 박승욱 선수를 못했다고 말을 하다기보다는 어떤 센스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다라는 거. 하지만 잘 잡았습니다. 잘 잡았고 오늘 경기 내내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뭐 트집을 잡는 거는 좀 너무 에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포즈가 멋있었습니다. 썸네일로 넣었지만, 네. 그러니까 저 이거 보고 약간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그 전진 씨가 배드민턴 치다가
갑자기 그 배드민턴 공이 이게 딱 들어온 적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생각도 나고 아무튼 이렇게 또 좋은 플레이를 해줬고요. 네, 억수로 카리스마 있어 이 느낌이에요. 그리고 박승우 선수가 1회 말에도 그 김선빈 선수 땅볼 타고도 잘 처리를 해줬고, 그리고 4회 말에서도 또 정혜원 선수가 1사 1삼루에서 또 유격수 병살 탈의치인데 이 병살 플레이도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잘 해줘가지고 요 그 위기는 4번 최용우 4구 우중간 2루타, 5번 이우상 1구 안타. 그래서 무사 1-3루로 출발한 위기를 6번 번유혁 7구 삼진, 그 다음에 7번 정혜원 그 3구에 6-4-3 병살타로 끝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4회 말 5회 초도 흐름이 되게 좀 좋은 흐름을 넘겨받았는데 못 살린 게 좀 아쉬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5회 말에 우리가 3실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굉장히 좀 야구의 흐름대로 갔던 경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결국은 위기를 맞고 찬스가 오고 찬스가 왔는데 못 살리니까 두 번째로 위기가 오고 그거에서 못 막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일단 4회 말에 좋은 또 수비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운드가 3바운드가 튀었는데 마지막에 사실 조금 애매한 바운드가 튀어서 저런 데서도 사실 잔실수가 많이 나오는 타구인데 또 잘 잡아줬고, 박수현 선수 오늘 굉장히 표정도 좋고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바운드가 숏바운드가 튀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사실 많이 빠뜨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침착하게 저런 숏바운드 처리도 잘해줬습니다. 이렇게 잡고 리듬에 딱 잘 맞춰가지고 좋은 수비를 해줬죠. 그래서 오늘 뭐 박승욱 선수는 군더더기가 없고, 이 정도 지금 좀 폼이 좋은 상태면 이번 3연전은 계속 기용을 유격수로 선발로 해도 충분하다. 왜냐면 이호준 선수가 또 바로 좀 더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좋았고, 그리고 5회 초에 그 1사 2루 찬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정보군 윤동이가 그냥 물러나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4회 말에 기분 좋게 박승우 선수가 병살타를 처리하고 이어진 타석에서 2루타를 때리고 나갔는데 여기서 점수가 났으면 오늘 경기가 또 양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경기가 일단 불펜진에 그래도 우리가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단 월요일 휴식일이 취했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필승조를 다 가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13일이니까. 그러니까 정현수, 정철원 그리고 김원준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선취점을 잡고 데이비슨 선수가 6회까지만 갔으면은 그래도 불펜 싸움에서 물론 우리가 기아보다 좋진 않지만 그래도 크게 뒤지진 않는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점수를 못 내면서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6회 초에 이제 5회 말에 이제 3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기 초반에 있었던 좋은 찬스들, 2회 초에 득점 낼 수 있는 찬스가 상대 호수비에 막히고, 그리고 5회 초에도 1사 1루의 찬스가 있었지만은 9번 정보군 1번 윤동이가 해결을 못 해주면서 선취 득점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5회 말에 이제 더 이상 기아의 방망이가 참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슨 선수가 오늘 잘 던졌습니다. 오늘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 기록을 했고 5연승이 깨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좋은 투구를 했기 때문에 뭐 데이비슨 선수도 맨날 이길 수는 없죠. 언젠간 지기 때문에 그냥 지는 날에 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5회 말은 다만 이제 투아웃 잘 잡아놓고 점수를 석점 주기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뭐 투아웃 줬다고 점수를 안 준다는 게 사실은 좀 허상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기닝은 항상 2사 이후에 납니다. 당연히 스타트가 끊기기 때문에. 그리고 2사 이후기 때문에 과감한 플레이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2-3루 상황 1, 2루에서 김도영 선수한테 한복판 직구 들어가다가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도영 선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는데, 근데 이거는 뭐 망고 결과론입니다. 직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데이비슨 선수는 이제 직구로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갔는데 그냥 김도영 선수가 좋은 타격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김도영 선수가 햄스트링에 다쳐가지고 좀 늦게 시즌 초반에 터져서 이제 좀 쉬다가 이제 합류를 했는데, 쉬다와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지금 OPS 0.9 정도고 다시 자신의 페이스를 올려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작년 프리미어 12때 워낙에 우리 팀 김도영의 그런 맛을 봤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 잘해가지고 또 더 큰 무대에 또 도전을 해야 되겠죠. 아직 좀 많이 남은 얘기지만. 그렇고 이렇게 석점을 주고 이제 5회 말에 마무리하는데, 그러고 바로 6회 초에 우리가 점수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기를 결국 못 따라가고 역전도 못하고 한 게 오늘 경기에 좀 가장 아쉬운 포인트가 되고 말았는데, 일단 상황을 보면은 6회 초에 선두타, 그러니까
결국 김도현 선수도 6회가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투구수를 많이 던졌기 때문에 선발이 가장 체력적으로 이제 좀 몰리고 심리적으로 바쁜 5회 아니면 6회 이때 공략을 못하고 불펜에 맞이를 하게 되면은 사실 경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 고승민 선수가 선두타자 8구 끝에 안타를 치고 나가요. 그리고 레이스가 2구에 아웃, 그리고 나승엽이 6구에 보이넷. 네, 그래서 1-4-1-2루 상황에서 정혜원 선수가 빠지고 이제 수비로 박정우 선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준우 선수의 몸에 맞는 분. 근데 이것도 이제 얼굴 쪽으로 가는 그 공이었고, 이게 다행히 팔 쪽에 이렇게 맞긴 했지만 네, 이 정도에 맞았죠. 근데 굉장히 또 모두가 놀랬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다행히 뭐 크게 다치진 크게 뭐 제대로 맞진 않고 비껴 맞긴 했는데, 이게 참 왜 이럴까? 우리 팀이 이상하게 이런 사구에 대해서 항상 좋은 흐름일 때 사구 때문에 이렇게 끊기는 경우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고 물도 넣고 기다려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1사 만루에서 재밌는 상황이 나오는데, 김도현 선수가 1사 만루를 채워놓고 전상현 선수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불펜 투수한테는 굉장히 가혹한 등판이죠, 이런 상황들이. 근데 사구 승부 끝에 슬라이더만 4개 던졌고 손혜영 선수가 중견수 뜬공을 잘 때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급 야구를 하는 1점을 때려내긴 했는데, 여기서 1년에 한 번 보기 힘든 대단한 수비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중견수로 들어가 있던 2년 차의 박지현 선수가 너무 홈 중계, 홈 송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지 포구를 하다가 그냥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만세도 아니고 그냥 못 잡았어요. 저는 이런 거는 되게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실책이었는데, 일단 이 실책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실책이 나왔는데 못 받아먹은 게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여기서 때렸는데, 자, 아주 평범한 중견수 뜬공이고 매우 쉬운 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포켓에 들어왔다가 빠뜨리는 건 좀 많이 봤는데, 이거는 포켓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냥 글러브 포켓 옆을 때렸죠, 공이.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이미 이 박지현 선수 송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실수는 나오면 안 되는 실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실수가 나오면 상대 팀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진짜 나오면 안 되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켓에 들어갔다 튀어나오는 건 그럴 수가 있는데, 아예 글러브 옆을 맞았잖아요, 이거는. 이런 실책은 전 처음 봤거든요. 네,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아무튼 이런 결정적인 실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비기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되었죠. 네, 근데 이제 뒷타석에서 이제 병살타가 나오게 되는데, 네,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점 따라가고 1대3이에요. 2점 차고 1-3 만루의 정훈 선수다. 여기서 당연히 이제 정훈 선수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죠. 여기서 뭐 대타를 쓴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런데 여기서 결국 뭐 결과론이긴 한데, 이제 주자들을 바꿔줄 수는 있긴 했었으나 6회 초에 대주자를 또 넣는 거는 사실은 뭐 뒤에 보니까 병살이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대주자를 썼다고 해서 손혜영 선수를 빼고 뭐 대주자를 넣었어도 병살 플레이가 안 되진 않았을 테니 그거는 그냥 별로 의미 없는 생각인 것 같고, 자, 일단 정훈 선수가 3구째 슬라이드를 잡아당겨서 4-6-3 병살이 나왔는데, 바깥쪽 슬라이드 잡아당겼죠. 그러니까 슬라이더 승부만 했는데 또 좀 그런 것도 아시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이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프레임 차이로 세이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할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 2프레임 차이면 그거잖아요. 한 프레임이 30분의 1초니까 15분의 1초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를 돌려봐도 진짜 한 끗 차이라서, 이것이 사실은 저는 오심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원심을 뒤집기에는 확실히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야속한 거지, 어떤 오심이라거나 이 뭐 약간 억까일 수는 있죠. 근데 오심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다만 좀 불운했다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세이비 나왔으면, 그러니까 원심이 세이비 나오고 비디오 판독을 했으면 세이비 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을 뒤집기에는 아웃도 세이브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세이비 나왔다면은 2대3이고 1-4 만루에 오늘 멀티히트에 타격감이 좋은 박승욱 선수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론 이제 기아 쪽도 자투수가 나왔겠지만 훨씬 더 오늘 경기를 잡을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세이브 나왔으면 오늘 경기 잡았어요. 네, 그러면은 아마 자투수로 이준영 선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최지민 선수가 나오거나, 이런 기아에 또 좋은 자원부 팬들이 많은데, 제가 정확히는 지금 다 못 꿰고 있긴 한데 그 2명 선수가 먼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지민 선수는
선수는 국가대표팀에서 워낙 잘했어서 가지고 되게 기억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아무튼 연결이 됐으면은 역전까지 갔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 자, 일단 정훈 선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병사일타 영상을. 자 때렸고 자 이렇게 가서 했는데 진짜 한 끗 차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비디오를 바로 돌려보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리플레이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그러니까 아웃이 포켓이 닫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상황에서 베이스가 터치가 됐는데 글러브에 공이 막 들어왔어요. 막 들어와서 글러브를 들어와서 닫아야지. 그러니까 움켜쥐어야지 완전 포구고 그래야 아웃이 되는 게 규칙이잖아요. 근데 정훈 선수의 손은 지금 베이스 1루 베이스를 터치를 했어요. 그럼 세이브 맞습니다. 세이브 맞는데 다만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원심을 엎을 수 있느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심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그리고 1루 헤퍼스를 하지 말래가 왜 자꾸 1루 헤드퍼스 슬라이딩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뛰었으면 오히려 세이브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선수들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맞겠죠. 왜냐면 저는 야구를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알 수가 없지만 근데 과학적으로 뛰는 게 더 빠르잖아요. 이거는 그냥 검증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황성민 선수가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하다가 지금 전반기에 날리는데 팀의 고참인 정훈 선수부터 이러고 있으면 사실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하지 말라고 말을 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참으로서의 그 역할에서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허슬 플레이가 물론 열심히 하는 거 좋고 파이팅도 있겠지만 어떤 승리에 도움이 되는 허슬이 있어야지. 이건 승리에 도움이 안 되는 파이팅이고 이러다가 정훈 선수가 부상이라고 당해보세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팀에 부상 선수가 많은데 얼마나 더 안 좋은 상황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훈 선수가 물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했겠지만 본인도 좀 이거는 내가 너무 좀 주의해야 되는 플레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웃을 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황성민 선수가 전반기 날리는 걸 봤는데 그 몇 경기나 됐다고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 그게 아쉬운 거예요. 진짜 이거는 뭐 진짜 뭐 경기 시작 전에 미팅할 때 오늘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하는 놈 밥 구이마라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되나? 하여간 좀 불운했기도 하고 그냥 뛰어서 죽지 이럴 거면은 뭐 하려고 위험한 짓을 했나. 네, 그러니까 1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이 유의미한 경우는 딱 한 개인데 포스아웃 플레이가 아니고 태그아웃 플레이가 되는 상황일 때 태그를 피하는 용도일 때밖에 없어요. 아니면 커버를 들어오는 그 선수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는 유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헤드 퍼스트가 아니고 벤트랙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일요일 2차전 때 레이스 선수가 그 벤트랙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런 건 이제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면 슬라이딩이란 게 근본적으로 땅에 닿이는데 그게 느려지지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키가 한 3m가 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다라는 거 말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병살타 8회 초에 1-4-1 2루에서 대타 유관훈 선수가 나와가지고 4-6-3 병살로 물려놨는데 이거는 첫 번째 그 대타를 내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상황인데 일단 손호영 선수 타석에서 이제 대타를 냈어요. 냈는데 일단 손호영 선수가 오늘 3타수 무안타였고 네 그리고 유관훈 선수가 체감 성적과는 별개로 숫자적으로 지금 팀 내 최고 타자가 맞습니다. 왜냐면 OPS가 0.96인데 이보다 나은 타자는 리그 전체에도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결정적인 상황에서 대타를 기용을 하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맞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결국 결과론적으로 이게 병살타가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거고 네 그리고 그 3구째 이제 병살을 쳤죠. 초구. 네 초구를 때려가지고 병살이 나왔는데 근데 이것도 결국 결과론인 게 대타로 나와서 사실 얘기를 많이 한 게 적극적인 타격을 하고 초구의 노림수를 가져라는 얘기를 교과서적으로 많은 그 해설위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초구에 잡으러 들어올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특히 대타한테는 자 그래서 조상우 선수가 초구에 빠른 볼 투심을 던졌고 이거를 초구 타격을 했는데 아래쪽 바깥쪽 낮은 투심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밀려가지고 4-6-3 병살이 되었어요. 근데 초구 빠른 볼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가고 때렸기 때문에 이거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결국 결과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강하게 맞아서 이루수를 뚫고 지나갔으면 안타가 되는 건데 유격수 병살타군요. 죄송합니다. 6-3이 된 건데 그러니까 더 강하게 잡아당겼으면 뚫고 나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아쉬운 건데, 다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유강남 선수의 타격 스타일이 대타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이 대타 기용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워낙에 좋으니까. 근데 유강남 선수가 배트 스피드가 빠른 스타일은 또 아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공보고 공치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대타를 잘 치는 선수들은 배트 스피드가 빠르고 공보고 공치기가 되는 유형들, 그러니까 컨택이 굉장히 좋은 유형들이 대타는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공을 때리려 하면은 어떤 노림수 타격을 하는 스타일은 그게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공보 공식 대표적으로 윤동희 선수 같은 스타일들은 어떻게든 컨택이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타로 나와서 컨택이 되고 어떤 인플레이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근데 유관무 선수는 소위 말하는 노림수 타격 게스히팅하는 선수고, 그 치는 거 붕붕이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한 놈만 걸려라 타격이지 어떤 정확한 타격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대타에 어울리는 스타일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병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상우 선수가 투심이 테일링이 잘 걸렸죠. 네. 자, 이렇게 병살이 되는데 뭐 워낙 유관남 선수가 느리기 때문에 이거를 뭐 타구가 느리다고 해서 병살이 안 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조상우 선수의 투심이 워낙에 테일링이 좋았고, 네.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거는 그 전준우 선수가 너무나 신사적인 플레이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은 이 일루 주자가 이후에 벤트레그 슬라이딩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이라도 송구를 좀 방해를 하는 플레이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옆으로 빠지는 거는 조금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신사적이에요, 플레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은 이제 이래 들어가면서 벤트레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옆쪽으로 빠져줬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좋게 보면은 상대 선수의 어떤 수비를 방해하지 않고자 하는 아주 클린한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벤트레그로 들어갔어도 병살이 됐겠죠. 하지만 이 뭘까? 네, 저렇게 빠진 거 저 처음 봤어요. 벤트레그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가 너무 사람이 좋은 게 좀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뭐 일요일에 그 사고 상황도 그렇고 오늘도 본인이 공을 맞았는데 뭐 잘 이제 참고 지나갔지만, 이게 참 사람 좋은 거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관남 선수 병살 보다가 이제 저도 1편에 다시 보게 보였는데 너무나 착한 사람이다 라는 거.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착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저런 거는 사실 근데 팀 플레이를 안 한 거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 그래서 유관남 선수를 병살타를 쳤다고 뭐 오늘 경기에 역적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결과론입니다. 여기서 쳐줬으면 오늘 경기 영웅 되는 기고, 이제 못 쳤으니까 역적 되는 긴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병살 치려고 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납득이 되는 대타 기용이고 납득이 되는 초구 타격이었는데, 다만 조상우 선수의 투심이 워낙에 테일링이 좋았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고 나서 이제 8회 말에 우리가 또 못 따라갔으니까 또 위기가 오는데, 기아 입장에서도 8회 말까지 도망을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회 점수를 내고 6회 7회 도망을 못 갔기 때문에 2점 리드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정혜영 선수가 올 시즌에 그렇게 막 좋지가 못해서 2점 리드에서 정혜영 선수면은 사실 기아 입장에서도 엄청 막 이겼다 싶은 느낌은 아닌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정혜영 선수가 지금 10세이브를 했네요. 벌써 뭐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도 너무 안 좋은 편이고, 뭐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금방 이제 자기 폼을 찾아가는데, 그래도 불안감이 아주 없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근데 무사 만루에서 사실 한 점만 도망을 갔어요, 기아가. 그래서 기아 입장에서도 사실은 9회 초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좀 험난한 9회 초가 예상이 되었죠. 그래서 그 이 병살 상황도 결국 박승우 선수가 또 깔끔한 수비로 무사 만루에서 이제 병살을 잡아내면서 한 점만 주고 잘 막아냈는데, 요 플레이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네, 요것도 떼굴떼굴 하는 타구라서 막 이지한 타구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저런 땅볼이 나오면은 뒤로 까는 게 자꾸 생각이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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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이렇게 잘 잡고 토스 플레이도 빠르게 해서 병사들을 잘 만들어냈죠. 그래서 뭐 오늘 박승우 선수의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워낙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유격수 박승욱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에 가까운 그 선입견을 생겨버렸는데, 오늘의 플레이로 주전 유격수가 아니고 가끔씩 선발로 나오는 박승욱은 굉장히 훌륭한 유격수가
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 이상은 되는 유격수고 내야수 백업일 때는 매우 훌륭한 내야수 백업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이거 김상수 선수도 또 좋은 투구를 했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떼굴떼굴 오는 거에서 바운드를 맞추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네, 침착하게 바운드 잘 맞췄고, 네, 토스도 빠르고 정확하게 했고, 고승민 선수 잘 받아서 좋은 이제 더블 플레이, 병세 플레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네,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오늘 경기가 조금 운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기아의 호수비로 사실은 못 이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뭐 잔루도 많고 득점도 많이 안 나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큰 걱정을 안 한다는 게 상대방의 호수비에 막힌 점수가 한 4점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2회 초에 이 박승욱 선수 펜스 맞추는 타구도 이제 우익수 정예원 선수의 슈퍼캐치에 막혔고, 그리고 또 6회 초에도 6회 초는 이제 그거 알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9회 초에도 이 레이에스 선수의 2사 만루에서 타구가 2사 1, 2루구나. 네, 2사 1, 2루에서 타구가 2사 만루가 맞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헷갈리네요. 2사 만루에서 사실은 날카로운 빼앗볼이거든요. 그러니까 1루 선상 타고 빠져나가는 타구가 되는 타구고, 이게 빠져나갔으면 2사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동점 됐을 거예요. 석점이 다 들어왔을 건데 여기서 1루수 변혁 선수가 좋은 수비로 막아내면서 경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아가 좋은 수비로 거의 5점 정도로 막은 경기라서, 만약에 수비가 기아가 잘 못했다고 하면 이 경기에 우리가 5점 내지 6점을 내는 경기가 됐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중견수 선수의 박재현 선수의 실책이 없었어도 5점은 내는 경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아가 잘한 경기지 롯데가 못 쳤다고 보는 것보다는 기아의 수비가 단단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경기라서, 저는 뭐 우리 팀 방망이가 이대로 주저앉는다라는 걱정은 안 하는데, 다만 좀 타순을 조금 옮겨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계속 좀 잘 안 맞는 선수들을 하루 좀 쉬게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김성 감독님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고.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1사 1, 2루에서 그 윤동희 선수가 3구에 이루수 플라이를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2사로 가기 전에 1사 1, 2루에서 윤동희 선수가 해결을 해줬다면은 또 이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을 텐데 좀 아쉬웠고, 저는 여기서 약간 윤동희 선수한테 약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왔겠지만 8회 초에 유강남 선수 대타 나올 때 그 약간 뭔가 구시렁구시렁 거리는 게 카메라에 잡혀버렸죠. 그래서 고승민 선수가 그 카메라에 잡힌 걸 알았는지 그러고 나서 약간 뭔가 얘기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결국은 모든 그 장면들이 중계가 되는 게 프로 야구기 때문에 사실은 팀 케미를 해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본인이 구시렁 했으면 저때 해결을 해야지. 근데 구회초에 결국은 본인도 그 참물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윤동희 선수가 계속 잘해주고 있지만 저런 뭐라고 해야 될까, 결정적인 상황에 자꾸 영웅 플레이를 하려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좀 피드백도 되고 본인도 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안 그래야 되겠다, 그래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이제 레이에스 선수의 날카로운 빼앗볼이 잡히는 걸 한번 보면서 마무리 좀 해볼 건데,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때렸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타구거든요. 근데 본유혁 선수의 캐치가 기가 막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보모 감독도 완전 그 한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수비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싹쓸이 이루타가 되는 타구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보모 감독도 너무 잘 때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본혁 선수가 기가 막힌 캐치를 해버렸습니다. 빠졌으면은 진짜 싹쓸이 2루타 아니면 3루타인데 너무 아쉽죠. 근데 그냥 기아가 이기는 경기였던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오늘 경기가 1대4로 졌지만은 방망이가 이대로 막 식물이 되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참 아쉽네요, 진짜. 너무 잘 때렸는데. 진짜 잘 때렸는데. 네,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경기가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거, 네,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정혜영 선수도 설렁했을 거예요. 네, 근데 변혜옥 선수가 결국 오늘 경기를 그 결정짓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변혜옥 선수를 칭찬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좀 돌아봤고요.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되게 영상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오늘 좀 여유있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뭐 아쉽지만 졌지만 그래도 좌절할 경기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선발이었던 데이비슨 선수가 여전히 좋은 투구를 했고요. 오늘은 6이닝 실패안타 3실점 3자책
2-4-4-9, 4-3진, 투구승 8개인데 계속 잘해주고 있으니까 뭐 결정을 걱정할 건 없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박진, 김강현, 송재영, 김상수 선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불펜진도 실점 안 하고 다 잘 막아줬지. 김강현 선수가 한 점 준 거 말고는 없었고 그런데 이제 내일 선발이 한현희 선수가 대체 선발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일 불펜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감보아 선수가 들어오는 걸로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오피셜이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내일 경기를 한번 좀 미리 살펴볼 텐데 한현희 선수 대 윤영철 선수의 맞대결인데 두 선수 다 좀 올 시즌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은 둘 다 안 좋은 상황인데 한현희 선수는 올 시즌 첫 선발 등판이자 두 번째 등판이고 KT전에서는 좋은 공을 그래도 보여줬는데 퓨처스에서 선발로 계속 돌기는 했습니다만은 너무 기록이 안 좋았어가지고 사실 5이닝을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짧게 3이닝 정도 보고 가고 불펜을 다 때려 박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가기에도 사실 불펜 사실 그렇게 막 녹록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현희 선수가 근데 보란 듯이 갑자기 막 6이닝 2실점 1을 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응원한 마인드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영철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15.88 0승 3패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4월 12일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1이닝 동안 6실점을 하고 윤영철 선수가 내려갔고 또 내려가서 좀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나와서 안 그래도 윤영철 선수가 좀 여리게 생겼잖아요. 여린 타입인데 좀 마음이 아팠죠. 네, 이 어린 선수가 또 우는 걸 보니까. 근데 4월 18일에 던지고 내려갔다가 이제 근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근데 의외로 또 이런 경기가 좀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야구라는 게 사실 예측을 하기가 진짜 힘든 스포츠인데 뭐 선발은 둘 다 약한 날이지만 또 절치부심을 한 두 선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유형이 정반대. 우한 사이드 암하고 자완 투수, 자완 정통파의 맞대결인데 아무튼 내일 경기도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윤영철 선수가 나온다 보다는 한현희 선수가 나오는데 불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보면은 일단 지금 불펜 투구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상수, 김강현, 송재영, 박진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들을 연투를 안 시킬 리가 없죠. 김태형 감독님이. 그래서 일단은 시나리오가 전 두 개라고 보는데 일단은 박진 선수가 그 불펜으로 해서 돌아갔습니다. 네, 돌아갔고 오늘 13개를 던졌는데 근데 사실 11일에도 많이 던졌기 때문에 박진 선수가 내일 경기에서 약간 롱릴리프까지 하기엔 사실 무리라고 저는 좀 보긴 해요. 근데 김태형 감독은 그런 거를 딱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공 좋으면 아마 쓸 겁니다. 쓸 거고 투수를 하면 더 올릴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은 안 올릴 거예요. 네, 안 올릴 거고 그리고 일단은 그 전민재 선수가 오늘 퓨처스에서 나왔는데 아마 박승우 선수가 좋기 때문에 무리해서 빨리는 안 땡겼을 거고 아마 금요일 사직 시리즈 때 복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 정우준 선수가 지금 개점 휴업 상태거든요. 5월 10일부터 이제 계속 안 나오고 있고 그 앞으로가도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지금 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우준 선수가 엔트리에 있는데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가 만약에 경기 초반에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 한현희 선수가 두들기 맞고 경기가 초반부터 넘어간다고 보이면 정우준 선수가 뒤에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든 이닝을 많이 끌어주는 역할을 이제 할 것 같고요.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현희 선수가 한 3이닝 던지고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우야겐도 여기까지 왔는데 모드로 들어가서 김강현, 정현수, 김상수 이런 선수들, 박진 선수 이런 선수들이 결국은 7회까지 끌어줘야 될 거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그 7회, 7, 8, 9, 3이닝은 결국 정철원, 김원중, 철원중이 또 3이닝 가겠죠. 1.2이닝, 1.1이닝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경기는 사실 한치 앞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시나리오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그 퓨처스에서 그 최준용 선수가 등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KT와의 퓨처스 경기에 최준용 선수가 드디어 등판을 했고 세 타자 상대에서 1이닝 1피안타 3진 1개 잡아내면서 뭐 무난한 투구를 했습니다. 아마 병살타가 한 게 있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1이닝을 무난하게 처리를 했고 일단 1군 등판을 2군 등판을 했다는 거는 뭐 조금씩 뭐 좀 더 지켜보고 올리겠지만 머지않아서 최준용 선수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일단 2군 등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감보아 선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최준용 선수도 그때 만약에 같이 올라온다고 하면 진짜 뭐 지금 팀에 가장 비어있는 부분 두 부분이 또
같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해결까지는 아니고 일단 막아보는 것까지는 갈 수 있겠죠. 선발 한 자리, 불펜 한 자리. 그래서 최준용 선수가 그 7회를 어떻게만 해준다면 우리 팀이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건데 일단 내일이나 이번 주는 어떻게든 버텨봐야 된다. 그리고 최준용 선수를 주말 사직 시리즈 때 바로 부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2군에서 잘 보고 이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응원하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5월 13일 기아와의 원정 경기 1대4로 졌다는 소식 전달해드렸던 롯데야였고요.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해볼 건데 오늘은 새벽 4시가 지금 넘어가지고 올려도 바로 보신 분들이 별로 많을 수는 없겠지만 뭐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고 제가 약간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은 야구가 한 10시 정도에 끝나잖아요, 평일에. 근데 제가 방송을 되게 늦게 올리는 편이긴 해요. 보통 바로 못 올리고 한두 시 이때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지금같이 3, 4시에 넘어갈 때도 있는데 다만 이게 근데 빨리 올리는 게 잘 안 돼서 이거는 제가 더 빨리 올릴게요 라고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저도 생업이 따로 있는지라 마치는 일정이 맨날 다르거든요. 제가 뭐 출퇴근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지고 회사에 그래서 밤늦게 저도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은 사실은 경기를 뭐 다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당연히 그만큼 복귀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다른 채널들은 조금 빨리 올라오실 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천천히 깊게 보는 스타일이라서 하이라이트를 보고 그 다음에 경기 기록을 쭉 보면서 하이라이트에서 빠져있는 기록들을 보면은 그건 이제 다시 찾아보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방송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컨디션 이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날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날에 방송을 해가지고 한 3시쯤 잤어요. 근데 다음날 이제 아침에 나가야 돼서 한 6시나 7시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3, 4시간밖에 못 잔 상태로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럼 당연히 잠이 오죠. 그래서 갔다 와서 좀 잠을 조금 자고 이제 다시 이제 그냥 방송도 그렇고 내일 저의 이제 할 일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규칙적으로 어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도 좀 빨리 올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커뮤니티에 언제 올라간다 말씀을 좀 드린 적도 있고 한데 저도 근데 사실 뭐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서 그거를 맨날 공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지를 하니까 저도 그거에 좀 쫓겨가지고 더 어떤 방송의 깊이가 떨어지는 케이스도 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막 보고 잔다 막 일부러 막 기다리시고 막 잠 오시는데 막 참고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뭐 데드라인이라고 한다면 보통 4시쯤엔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저도 다음날에 일정이 있으면은 4시에는 자야지 걔도 3, 4시간을 자고 이제 나갈 수가 있다. 근데 내일은 제가 외부 일정이 없어가지고 지금 늦은 시간이지 매일 하고 있지만 아무튼 제가 좀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약간 저는 더 빨리 올릴 수가 없는데 기다리신다 하니까 그런 좀 죄송함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음날 아침 전까지는 올라와 있으니까 출근길에 들으신다 봐주신다 생각해 주시면은 좀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드렸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게 저는 갤럭시여가지고 폰 어플 상에서 바로 구독 옆에 가입이 있는데 아이폰에는 그게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폰이신 분들이 멤버십 구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폰이 왜 안 보이지 싶긴 한데 그냥 혹시 아이폰으로 보시는데 멤버십 가입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데스크탑 그러니까 컴퓨터로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그냥 바로 있거든요. 구독 버튼이. 그래서 구독이 아니고 가입 버튼. 그래서 아이폰인데 안 보이시는 분들 멤버십 가입이 컴퓨터로 한번 봐주시면 아마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